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반가워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멘토 선생님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느껴본 적 있나요? 위하는 마음이요? 잘 모르겠어요. 소라 씨는요? 사실 오늘 방송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데 엄마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일하시느라 피곤할 텐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단지 저를 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소라 씨 어머니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은 어느 감정보다 더 귀중한 것 같아요.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며 소중하게 받아야죠. 소라 씨도 어머니가 주신 마음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요. 네, 그럴게요. 그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긴 노래 들으면서 심리 매뉴얼 10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립 필립스의 건건건. 멘토 선생님, 심리 매뉴얼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 증후군은 뭔가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말과 함께 오늘의 증후군을 소개해 주려고요. 소라 씨도 산 정상까지 올라가 봤죠? 네, 당연하죠.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힘겹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성취감도 들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이고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몽길 대장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허탈감에 빠진다라고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막상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공허함을 느끼죠. 열심히 달리다 갑자기 멈춰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상태를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기사에서 이 증후군에 대해 본 적 있어요. 중년 남성에게 많이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이면 우리 아버지 또래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해오다 어느 순간 멈춰서 보니 더 이상 나아갈 길은 없고 퇴직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무기력해지고 시력과 근육 등 신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친 뒷모습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네요. 몇십 년을 죽어라 일만 해오다 한순간에 끝이라니. 정말 그때의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승정지 증후군이 중년층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들에게 말이죠. 아, 고등학교 때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니 허무함이 드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대학 생활이라는 꿈을 이루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며 멈춰버린 겁니다. 그 후의 꿈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상승정지 증후군처럼 힘들게 꿈을 이뤘지만 허탈함에 빠진 영화 속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흥행을 한 영화로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OST를 들으며 알아맞혀보세요. KT 턴스털의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노래 잘 들었습니다. 소라 씨, 어떤 영화인지 알겠나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맞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의 화려한 패션이 돋보인 영화였죠.
맞아요. 아직 이 영화를 안 본 동화인들을 위해 잠깐 줄거리를 설명하자면요. 앤디 삭스 역을 맡은 애네 소웨이는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패션 잡지의 편집장 비서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지만 꿈을 위해 꼭 참으며 워커홀릭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 좀 전에 멘토 선생님이 상승 정지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앤디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뉴욕에서 인정받게 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 친구도 떠나고 남자친구마저 떠나게 되면서 허무함과 허탈감이 찾아오잖아요. 그 모습이 상승 정지 증후군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소중하게 여겨오던 목표가 사라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건 없죠. 그래서 공허함을 느껴요. 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는 로버트 슐러의 말처럼 목표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꿈은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처럼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킨달까? 사라지면 무기력해지니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이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전 그때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무조건 새로운 목표를 만들겠다는 마음가짐보단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설레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이죠. 그런데요. 바로 꿈을 가진다는 게 힘들다면 어떡하죠? 새로운 걸 찾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일상의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요? 일주일 목표나 한 달 목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금세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공부나 일에 관련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나 책을 1권 이상 읽겠다는 등의 작은 목표들이요. 꿈이란 게 꼭 학업이나 진로에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상승정지 증후군처럼 꿈을 잃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분들을 위해 다가올 내 세상을 위해 꿈을 찾겠다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를 추천할게요. 어떤 노래예요? 이승환의 나만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많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나를 꺾을 수는 없는 거야. 다가올 내 세상을 위해 잠든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잠든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화 대학 방송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오늘 준비된 상황극은 어떤 건가요? 조금 주의 산만한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럼 상황극부터 볼까요? 소라야, 스터디룸에서 조별과제 하자. 너 저번처럼 집중 안 하고 떠들면 안 돼.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끝내야 해. 응, 알겠어. 이제 안 그래. 스터디룸에서 조별과제 하는 중. 도나 이것 봐봐. 왜? 저번에 찍은 사진인데 진짜 웃기게 나왔지? 아, 완전 웃겨. 그래. 자자 소라야, 이제 휴대폰 그만하고 과제 하자. 응, 알겠어. 10분 뒤. 도나, 영화 보고 싶다.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언제 가? 응? 무슨 요일이 좋아? 어? 뭐야 갑자기. 과제하자니까 왜 영화 얘기야. 얼른 집중해. 시간 없다고 했잖아. 저기요, 여기 혼자만 쓰는 공간 아니에요.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쉿, 딴짓하지 말고 과제에 집중하라니까.
이렇게 조별과제하면서 계속 딴짓하고 집중 못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집중이 안 되고 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타입은 뭐라고 하나요? 알려주세요, 멘토 선생님. 상황극 잘 봤는데요. 소라 씨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이 타입에게 어떤 이름이 어울릴 것 같나요? 이 특징과 잘 맞아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전 이 타입에게 흘러가는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왜 구름인 거죠? 구름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흘러가듯 이 타입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아, 특징을 잘 살린 이름이네요. 그러고 보니 주인공처럼 긴 시간 집중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 같이 있으면 저마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라서 그 AD 어쩌고 하는 병까지 의심받고 있어요. 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타입도 ADHD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단순히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해서 ADHD라고 단정 짓긴 섣불러요. ADHD는 단순히 산만한 것으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 무턱대고 ADHD라고 해선 안 되겠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흘러가는 구름 타입은 오랜 시간 집중을 못하면 공부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니 남들에 비해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하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영화나 책을 볼 때에도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 생활 곳곳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럼 흘러가는 구름 타입에게 도움되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치료 이야기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하루에 약 48,000가지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버린다고 해요. 이처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비우기란 쉽지 않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작업이라 하면 십자수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수놓으면서 그 작업에만 집중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작업도 아니니까요. 십자수도 좋죠. 그리고 남자들도 즐겨 할 수 있는 퍼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명언 하나 해줄게요. 네, 어떤 명언인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상가 오트마 슈판의 말 중에 모든 정신적인 창조의 비밀은 집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집중력이 모든 일의 시초인 만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 그 중요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제 친구에게도 오늘 멘토 선생님과 했던 이야기 전해줘야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들으면서 극적인 심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원하기 피할 수 없어 그런 일은 따라 어디든지 가 소라씨,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땠나요? 청순정지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면서 목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흘러가는 구름 타입과 그에게 도움되는 팁으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멘토 선생님 덕분에 속이 알찬 심리 매뉴얼이었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유쾌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좋아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도은이었습니다.